안녕하십니까. 초이수 물리 이야기 시간입니다. 물리는 이야기고 스토리라 했습니다. 물리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그런 과목이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나라에 물포자가 그렇게 많고 또 교육과정 바뀌었을 때 우리 학생들에게 성택률이 가장 낮은 과목이 돼버렸는지 그 안타까움에 이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자, 절대 물리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냥 포기하고 거부할 그런 내용 과목 아니에요. 늘 우리가 겪고 다니는 일상 자연 현상에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자, 오늘 문제는 중력장 운동의 또한 부류라고 할 수 있는 빗면의 운동의 문제를 가져왔어요. 특히 오늘 제시한 이 문제는 실제의 수능 기출 문제입니다. 조금 오래는 됐지만 너무나 유명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시해 봤습니다. 오늘의 도전 문제입니다. 자, 그림을 보니까 몇 년도냐고요? 97년도 수능 기출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논란이 많았어요. 즉, 그 당시 그 수능 문제가 97년도가 가장 학생들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94년에 시작해서 95, 96, 97. 그런데 그해 수능 문제가 가장 어려웠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 문제 중에서도 물리 문제로서는 대표적으로 뽑히는 문제였다 이 말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하고요. 문제부터 갑니다. 그림을 보니까 지구에 기다란 막대, 지구 크기를 우리가 아는데 저 정도면 무지하게 긴 거죠. 그러니까 저렇다고 하자라고 가정이에요. 가정. 길고 휘어지지 않는 긴 판을 지구 위에 설치했다고 가정하자. 문제 정확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가정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저런 판 놓을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나 놨다 치자. 그랬을 때 그 A점에 그 판 위에 물론 그 판은 마찰력도 없고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휘어지지도 않고요. 또 한 가지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데 그런 거 다 무시한다예요. 그러니까 가정인 거야. 그래서 놓았을 때 그 물체의 속도의 변화를 가장 적절하게 나타낸 것 5가지 중에 고르는 겁니다. 벌써 딱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어왔던 지구 중력장, 만유인력장에 관한 이치를 조금이라도 이해한 사람이라면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자, 다시 한번 전제 조건 분명 있어요. 제가 말로 합니다. 저 긴 판은 절대 휘어지거나 움직이지 않는다예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판은. 그 다음에 마찰 없습니다. 무조건 마찰 없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구의 운동은 다 무시하는 거야. 자전 공전 안 하는 그런 조건으로 가정으로 지금 문제를 제시했어요. 그럼 이 물체가 도대체 어떻게 움직일까? 분명히 막대기는 움직이지 않는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학생들은 대다수가 이렇게 했던 거야. 그래, 막대기는 그 정도에 움직이지 않는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있는 경우에 물체를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쪽이 이쪽보다 무거우니까 기울어져 가지고 이렇게 기울어져 가지고 똑 떨어지겠네 물체 이제 이렇게만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표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 문제에 잘못 적용을 한 거죠. 왜? 지면에 이렇게 그릇 같은 거 이렇게 올려놓고 그 위에 널빤지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균형을 맞춰놨다가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물체 올려놓으면 이쪽이 무거우니까 이제 이렇게 기울어져서 똑 떨어지는 이제 그렇게밖에는 생각하지 못한 것이 대부분의 학생들의 이야기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거대한 지구로 봐서
우리는 지구상에 있는 어떠한 물체에도 가장 기본적으로 무슨 힘이 작용되고 있다? 중력.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만유인력. 자, 그러니 자, 우리 물리를 배운 사람이라면 이제 물체를 이렇게 올려놨을 때 움직인다 그랬어요. 운동할 때. 물론 5번은 안 움직인다.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를 또 그려놓네. 놨네. 그러나 그 속도의 변화가 있다는 말은 움직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어디렇게 움직인다는 걸까? 도대체 하늘로 솟아 자, 그때 이게 지구니까 이 물체가 받는 힘, 그 힘의 방향이 어떻게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태 우리 그거 해왔잖아. 지구로부터 받는 힘의 방향. 중력의 방향은 지표면의 수직. 만유인력의 의미로는 바로 지구 중심점을 향한 힘. 그러니까 저 물체가 받는 힘은 어디렇게 받는 거야? 이게 지구니까 지구 질량 중심점을 향한 힘. 이렇게 받는 거잖아. 이렇게. 그지? 그래서 지면에 대해서 수직, 그리고 지구 중심을 향한 만유인력 되는 거잖아요. 요것만 그려낼 줄 알면 이제 아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찾을 수 있어요. 찍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요 중력을 그려내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그냥 뭐 기울어진다 뭐 이러면 도저히 어렵다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중력을 받았을 때 만약에 요 판이 만약에 없는 경우였다면, 이 판이 만약에 없는 경우였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면을 향해서 또는 지구 중심을 향해서 떨어지는 거다. 떨어지는 거. 얘는 지금 지면에서 볼 때 높이 있는 거 아니야. 쟤는 중력의 의미로 보면 지표면에 붙어있지 않고 높이 있어요. 그러니까 판때기가 없으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중력에 의해서 이 방향으로. 근데 판때기는 있고 판은 있고 이렇게 움직일 수는 없고 그러면 어떻게가 가능해? 저 힘이 나누어져서 작용되는 거야. 저 힘이, 저 방향 힘이. 그 한 방향은 바로 이 방향이고 또 한 방향은 바로 이 방향이고 이 방향 이렇게. 그래서 판때기가 있으니까 이 방향으로는 못 가지만 이 방향으로는 갈 거란 말이야. 우리 평면 운동에서 많이 다루었던 벡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힘을 받은 것은 이렇게 두 방향으로 나누어져서 동시에 받은 것과 같다. 그래서 이 물체는 이 방향으로 힘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간단 말이야. 선생님, 뭐 수평으로 어떻게 가요? 수평이 아니라는 거다 이 말이야. 그걸 이번 시간에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평이 아니야 저게. 아까 그림 다시 그려볼게. 지구 위에 지표면, 무한평면 지표면 위에 반구 위에 이렇게 놓고 이거는 이것과 수평이고 나란한 거야. 그러나 이 판은 중력에 관해서 보면, 지구 관점에서 보면, 만유인력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수평이 아니었던 거야. 저 높은 곳에 있었다가 이렇게 떨어져 내려와야 되는데 이렇게 떨어지지 못하니까 이렇게 지표면을 향해서 떨어져 내려온 거다 이 말이야. 여기는 여기보다, 여기 지면이잖아 지면. 여기보다 여기는 낮은 위치예요. 지면 높은 곳에서 지면을 향해서 저건 떨어지는 거였다 이 말이야. 그게 아직 안 보이죠? 그렇습니다. 네, 다시 한번. 그리고 이제 여기를 통과한 순간 중력의 방향은 이 방향인데 운동 방향과 직각이잖아. 그러니까 순간 무관한 거야. 그러니까 최대의 속도가 되고 관성으로 튀어나가는 거다 이 말이야. 관성으로 튀어나가는 거다 이 말이야. 관성으로 튀어나가는 거야. 이건 속도, 이건 힘, 이건 속도. 순간 힘은 요 방향이니까 무관하게 튀어나가는 거야. 가장 빠른 속도로. 그러다가 이제 거꾸로 이렇게 가게 되면 요 힘이 그렇게니까
그 방향의 힘으로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의 힘을 받게 돼서 속도가 줄어가다가 멈추고 다시 떨어져 내려오다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빨라졌다가 이런 운동을 계속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뭐라고 그래? 단진동이라고 하잖아요. 단진동이라고 하잖아. 그죠? 네. 그리고 그 구조는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이 편하게 느낄 수 있게 구조를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곳은 이곳에 비해서 높은 곳이야. 여기에 비해서 높은 곳이야. 이렇게. 여기에 비해서 높은 곳이야. 그래서 우리 지표면에서 볼 때는 이와 같은 공면에 해당되었던 것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 여기서 놓으면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데 이 방향으로 떨어지지 못하고 중력이 나누어진 불력의 방향으로 빗면을 따라 내려가게 힘을 받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 점점 그 힘의 크기가 작아지는 거죠. 이 방향의 힘이 작아지죠. 왜? 각이 작고 이렇게 작아져 가니까 그 방향 성분은 작아지는 거잖아요. 예. 거기서도 역시 그 방향 힘 이렇게 받는 거잖아. 그래서 내려오는 동안 빨라졌다가 올라가는 동안 느려지고 내려오는 동안 빨라졌다가 올라가는 동안 느려지고 갔다 반대방에 힘 받았다 느려지고 이 방향과 반대로 또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그래 단진동의 모습을 요 중력장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속도 시간 그려라 그러면 가는 동안 플러스 방향이라고 그랬으면 오는 동안은 마이너스 방향에 이렇게 속도 시간 그래프라 그랬어요. 그릴 줄 알아야 되겠고 그려져 있잖아요. 벌써 두 개가 벌벌 떨고 있잖아. 근데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등가속도 힘의 크기가 일정할 때나 그죠? 이건 힘의 크기가 작아지고 커지고 변해요. 그러니까 가속도도 변하는 거야. 어떻게? 내려오는 과정에서 가속도가 작아져. 기울기가 작아져. 연속적으로 그렇게 되는 1번이 벌벌 떨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빗면의 운동으로부터 우리는 단진동의 모습을 찾아낼 수 있고 그래서 이 만유인력에 의해서 단진동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은 그 당시 이제 물리 1과 물리 2가 구분이 돼 있었는데 이 문제는 그 당시 그 단원이 교육과정상 물리 2에 단진동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전혀 물리 1만 한 사람은 단진동을 배운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고 막 그냥 어려워했다 했지만 중력장 운동이라는 기본 개념, 만유인력, 중력에 의한 중력장 운동의 기본 개념이 익혀진 사람이라면 어려움 없이 우리 이런 빗면의 모습임을 이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배웠네 안 배웠네 그런 차원의 문제가 될 수 없고 중력장 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정확한 개념을 갖고 있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 빗면에 물체가 놓인 경우, 그 이제 많잖아요. 물체가 있는 경우, 이 물체의 운동. 빗면이 경사면이 일정하다 그러면 중력은 이 방향이지만 이 방향의 불력 이렇게 그래서 운동하게 하는 힘은 요 힘인 거죠. 빗면을 따라 내려가게 하는 힘은 바로 이 힘의 일부로 뭐 여기 각을 준다면 이 삼각형 빗변과 높이와의 관계니까 우리가 보통 삼각비에서 사인이라고 하죠. 그러나 거기까지 안 들어가도 뭐 저게 이 G 중력 가속도의 사인이다
안 들어가도 그냥 그 힘은 그냥 자유낙하 가속도보다 작겠구나. 그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만 아시면 수능에서는 통과하는 거야. 네, 일부러 그래서 제가 적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이제 등가속도 운동이 되겠네. 중력 가속도보다 작은 가속도로 속도 시간 그래프 이렇게 되는 거고, 다음 만약에 이제 이게 경사면이 이렇게 돼 있는 경우나 이렇게 돼 있는 경우였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물체의 낙하할 때 이게 기울기가 점차 줄어가서 나중엔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낙하 가속도도 점차 줄어가는 꼴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 처음 가속도에서 줄어가는 꼴이니까 처음이 크고 나중에 작으니까 이와 같은 꼴로 곡선 형태가 되는, 가속도도 변하는. 그래서 내려오는 동안 속도 증가, 여기선 내려오는 동안 속도 증가, 가속도는 일정 변함이 없는 건데 여기서는 내려오는 동안 속도는 증가하나 가속도는 감소한다가 되는 거고, 물론 이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의 일부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에서 그 경사 기울기가 점차 커져가니까 그렇게 되겠구나. 자, 그래서 속도 역시 증가, 가속도도 증가하는 중력 가속도의 일부인 낙하 가속도의 크기가 이렇게 변해가는 것 우리 이해할 수 있잖아요. 오래지 않아서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한 2015년인가 2016년에 이 빗면의 운동이 수능 문제에서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소개할게요. 그때 그 수능 문제에서는 이제 이렇게 곡면으로 하지 않고 두 개의 면으로 이렇게 구분했어요. 그러면 딱 보는 순간 가속도가 작아졌구나. 그죠? 가속도가 커졌구나. 그러니까 속도 시간 그래프가 되고, 요건 속도 시간 그래프 되는 거구나. 요것만 딱 알아내면 답이 그냥 벌벌 떨고 있는 그런 빗면의 운동 문제가 몇 년 전에 한 5년 정도 됐어요. 네, 그건 제가 연도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찾아보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빗면의 중력장 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자, 아까 보다시피 그와 같은 빗면의 중력장 운동으로부터 우리 단진동이라는 이 운동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그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